자, 오늘은 식재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볼까요? 뿌리 돌림이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이식석기가 아닐 때 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번 크고 중요한 나무는 이식을 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3번 개화 결실을 촉진시킬 필요가 없을 때 하는 것이다. 4번 건전한 나무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자, 해설을 먼저 볼까요? 뿌리 돌림은 노고수에 주로 실시하며 잔뿌리를 발생시켜 이식률을 높이기 위해 한다는 거죠. 1번 서술이 맞는지 봅시다. 이식석기가 아닐 때 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데 뿌리 돌림은 미리 해놓고 장가지가 충분히 나온 다음 이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죠. 일단 뿌리 돌림을 하고 잔뿌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생긴 나무는 계절과 상관없이 이식해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1번은 맞는 서술입니다. 그리고 2번 서술 볼까요? 크고 중요한 나무를 이식하려 할 때 적용한다. 이죠? 그래요. 대형이고 고가의 나무는 무조건 살려야 하기 때문에 뿌리 돌림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2번도 맞는 서술입니다. 자, 3번 서술 볼까요? 개화 결실을 촉진시킬 필요가 없을 때 적용한다. 아니죠. 뿌리 돌림은 개화 결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법입니다. 잘못된 서술이죠. 4번 서술 볼까요? 건전한 나무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한다. 그렇죠. 이식하기 전에 뿌리 돌림을 하여 잔뿌리를 충분히 만든 다음 이식하면 나무는 이식해도 바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자연스럽게 건전하게 육성하겠죠. 역시 맞는 서술이죠. 고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죠. 식물이 아래 잎에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심하면 잎 전면에 나타나며 잎이 작지만 잎수가 감소하며 초본류의 소장이 작아지고 조기 낙엽이 비료 결핍이 원인이라면 어느 비료 요소와 관련된 설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료와 관련된 문제죠. 1번은 인, 2번은 질소, 3번은 마그네슘, 4번은 칼륨입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다시 말해 인삼비료는 꽃과 열매를 튼튼히 하는 기능하지요. 생식과 관련되는 거죠. 이는 생식과 관련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질소 비료는 향장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돕는 거죠. 그래서 질소는 성장과 관계된다 하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인산대사에 관여해요. 과실과 종자를 튼튼하게 하는 기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인산과 관계된다는 거죠. 생식과. 그리고 칼륨 비료는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하죠. 동물과 비교한다면 뼈 같은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뼈를 건실하게 한다는 그런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개괄해 보게 되면 지금 잎에 황화 현상이 나고 잎수가 감소되고 초반이 소장이 작아지고 조기 낙엽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식물의 생장 장애가 있다는 말이에요. 해설에서 서술했듯이 생장을 돕는 비료는 질소 비료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2번입니다. 질소 비료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방풍림이 조성은 바람이 불어오는 주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30도 방향으로 길게 하는 것이고, 2번은 직각으로 길게 하는 것이고, 3번은 45도 방향으로 길게 하는 것이고, 4번은 60도 방향으로 길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 문제는 방풍림 조성 시 각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자, 일단 먼저 해설을 볼까요? 방풍림 목적은 바람을 분산시키고 바람의 세기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람은 날아와서 방풍림을 만나면 일단 수평 방향에서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소용돌이풍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바람의 세기가 약화됩니다. 때문에 방풍림은 들이닥치는 바람을 최대한 위로 상승시킨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0도도 좋고 45도도 좋고 60도도 좋고 그리고 90도에서 위소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90도가 즉 직각이 가장 이상적이죠. 고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각이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수목의 생태 특성과 수종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1번 습한 땅에 잘 견딘 수종으로 메타세카이아 나구성 왕버들 등이 있다. 2번 메마른 땅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는 소나무 아카시아 등이다. 3번 산성토양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는 느릅나무, 서나무, 보리수나무 등이다. 4번 식재토양의 토심이 깊은 것은 호두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등이다. 이죠. 자, 해설할까요? 산성토양에 잘 견디는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아카시아나무, 편백, 사방오리나무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문제는 나무의 수종별 내습성, 내한성, 내산성 그리고 심근성을 판단하는 문제죠. 1번은 내습성이죠. 메타세카이와 나구성은 같은 과이죠. 모두 내습성이 좋아요. 물에서 자라는 수종들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도 물 주변에서 자라는 아주 물을 좋아하는 수종이죠. 그리고 1번은 맞는 서술이에요. 그리고 2번은 내근성 판단 문제죠. 소나무, 아카시아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개척형 수종들입니다. 고로 산림 생태에서는 얘들은 1차 수림 수종에 속합니다. 산에 가게 되면 산 정상에서 얘들을 자라는 거 볼 수 있죠. 고로 2번도 맞는 서술이죠. 3번은 내산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설에 있어서 설명했다시피 느릅나무, 서나무, 보리수나무 등은 내산성 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3번은 틀린 서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식물성 나무에 대한 판단인데 호두나무, 그 다음에 후박나무, 가시나무들은 모두 식물성 나무가 맞습니다. 지금 후박나무와 가시나무는 이게 남부 수종인데 육지에서는 이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이 없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우리는 후박나무나 가시나무는 식물성 나무라는 걸 배웠으니까 기억합시다.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목을 근원직경의 기준에 의해 굴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벼롱나무, 잣나무, 운행나무, 튤립나무. 자, 해설을 볼까요? 지금 잣나무는 H 곱하기 W죠. 다시 말해서 잣나무는 수고에 의한 굴치예요. 나무 높이를 보고 굴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H 곱하기 B죠. B는 흉고죠. 고로 은행나무는 흉고직경에 의해서 굴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튤립나무도 H 곱하기 B니까 흉고직경에 의해 굴치한 나무라고 봐야 되죠. 자, 해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번, 3번, 4번은 근원직경에 의한 굴치가 아닙니다. 고로 정답은 1번인 벼롱나무가 되겠죠. 벼롱나무입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용 수목에 걸음을 줄 때 방법과 설명은 틀린 것은 뭐죠?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연상 걸음주기. 수관폭을 형성하는 가지 끝 아래 이 수관선을 기준으로 환상으로 깊이 20 내지 25cm로 둥글게 판다. 이죠. 이것이 윤상 걸음주기죠. 2번 방사상 걸음주기. 방사상 걸음이에요. 방사상이에요. 파는 도랑이 깊이는 바깥쪽일수록 깊이
깊이 넓게 파야 하며 선을 중심으로 하여 길이는 수간폭이 3분의 1 정도로 한다 입니다. 3번은 선상 걸음주기. 수관선상의 깊이 20cm 정도의 구멍을 군데군데 뚫고 걸음을 추는 방법으로 액비를 비타민해 줄 때 적용한다 입니다. 4번은 전면 걸음주기죠. 한 그룹씩 걸음을 줄 경우 뿌리가 확장되어 있는 부분을 뿌리가 나오는 곳까지 전면으로 땅을 파고 주는 방법이죠. 자, 일단 해설을 볼까요? 3번은 지금 3번은 선상 걸음주기라 했지만 3번에서 서술한 내용은 청건 걸음주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선상 걸음주기는 산울다리처럼 길게 12시 적용하는 걸음주기 방법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맞는 서술이고 3번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배식 설계에 있어서 전형식 배식 설계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본 문제는 식재 관련 문제죠. 식재 설계 관련 문제예요. 부등형 삼각형 식재. 2번 대식 식재. 이 대는 맞을 때예요. 대칭하던 때예요. 3번은 의미 식재. 다시 말해 랜덤 식재죠. 4번은 배경 식재입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전형식 식재 유형에는 단식, 대식, 열식, 교호 식재, 요점 식재, 집당 식재 등이 있죠. 그리고 자연 풍경 식재 유형에는 부등병 삼각형 식재, 의미 식재가 있습니다. 문제가 정형식 배식 설계를 찾는 것이니까 해설에서 보다시피 1번, 3번, 4번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인 대식 식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대식이 되는 대칭대입니다. 그로 문제는 정답은 2번이죠.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가지를 자를 경우 수종별 상서 부위의 부후 위험이 가장 적은 수종은 무엇인가? 자, 네 가지 수종이요. 왕벚나무, 소나무, 몽룡, 느릅나무입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부후란 개념을 봅시다. 정리는 이렇어요. 부후균류의 침입에 의해 목질이 분해되어 조직이 파괴되는 현상을 부후라 한다. 그러면 수종별 특징을 볼 때 소나무류, 평백나무류 등은 부후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류, 느릅나무류, 벚나무류, 몽구련류, 물포래나무류는 부후 위험이 커요. 해설이 정리를 통해 문제의 4개 수종에서 소나무가 가장 부후 위험이 적은 수종임을 알 수 있죠. 그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자면 침력수들은 상대적으로 낙엽보다 부후에 덜 유용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침력수를 부하는 기운이 있고 침력수도 부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를 놓고 비교할 때 침력수가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부후의 본질은 부후균이 목질 속에서 산소를 만나서 목질 속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런 그런 어떤 산화 과정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나무의 변제 부분은 활발한 수분 및 영양 생장을 하기에 산소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죠. 반대로 나무의 속은 산소가 많기에 나무 속이 먼저 또는 늘 부후되는 거죠. 부후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소나무 순 자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매년 5, 6월경에 실시한다. 두 번째 중신수만 남기고 모두 자른다. 3번 새순이 5cm 내지 10cm 길이로 자랐을 때 실시한다. 4번 남기는 순도 힘이 지나칠 경우에는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자른다. 이죠. 자, 해설을 볼까요?
소나무 순자르기 방법은요, 4, 5월경에 5 내지 10cm로 자란 새순을 3개 정도만 남기고 중심순을 포함하여 손으로 제거한다 입니다. 물론 시기는 4, 5월경이나 5, 6월경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에 1번은 맞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심순은 무조건 따는 것이에요. 고로 2번은 틀린 서술입니다. 그 외에 3번, 4번은 해설과 모순이 크게 없기에 맞는 서술이라고 봐야 돼요. 고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심순을 남기는 게라 무조건 잘라요. 10번째 문제죠. 다음 중 먹봉성인 지피식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지피식물에서 먹봉성을 찾는 거죠. 자, 봅시다. 송악, 금매화, 비비추, 성역국이지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볼까요? 이거 송악이에요. 이것은 금매화입니다. 자, 이것은 비비추죠. 자, 이것은 성역국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금매화, 비비추, 성역국은 목질이 없는 그냥 풀이에요. 네. 그리고 송악은 목줄화된 나무 줄기를 형성해 가지고 기수나무를 감고 있는 것이 보이죠. 고로 정답은 1번 송악이 되겠습니다.